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버려진 두 아이를 추가로 입양한 뒤 지역사회에서 모욕당하다. 하지만 몇 년 후 고급차 세대가 그녀의 집 앞에 주차되다. 새벽 4시 파주시의 차가운 공기가 선희의 뺨을 스쳤다. 낡은 아파트 단지 대능동 103동의 반지하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머님, 제가 나가볼게요. 아이들 깨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밥은 내가 챙겨둘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새벽녘의 파주 거리는 쓸쓸했다. 재활용품을 실은 낡은 손수레를 밀며 선희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일자리를 찾아보고 올게요. 기다려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저기 봐, 또 나왔네. 재활용품이나 주워 다니는 한심한 여자. 남편이 도망간 것도 당연하지. 저러고 살면서 뭘 바라겠어?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이웃들의 독설에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35의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민수와 유치원생 지은이를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다. 환경미화원으로 받는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새벽부터 재활용품을 모으고 낮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엄마, 우리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열심히 해서 꼭.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재개발 예정지를 지나가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반쯤 무너진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구 계세요? 낡은 대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두 소년이 더러운 이불 하나를 덮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큰 아이는 8살, 작은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다. 엄마가 일하러 간다고 했어요. 3일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며칠은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은 듯했다. 이름이 뭐니? 저는 준호고요. 동생은 민재예요. 선희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었다. 이미 두 아이를 키우기도 버거운데 두 아이를 더 데려간다는 건 무모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엄마의 품을. 우리 집에 가자. 씻고 밥도 먹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선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 아이들을. 아이고, 네가 또 무슨 일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곧 부엌으로 향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데워줄게. 민수와 지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새로운 형제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말수가 적었고 민재는 겁이 많았다. 둘 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 저기 봐, 미친 거 아냐? 자기 새끼도 못 먹여 살리면서 불쌍한 척하더니 이제는 남의 애들까지 데려와. 저러다 자기 자식들 인생도 망치겠네.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선희 씨, 정신 차려요.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걱정 어린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와 민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믿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좁은 방에 내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잠든 모습을 보며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더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6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들어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희는 두렵지 않았다. 달빛이 좁은 창문으로 새으며들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선희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힘들지만 더 따뜻한 시작.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호와 민재를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동사무소에 가기 전 그녀는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도왔다. 준호야, 오늘부터 민수랑 같은 반이야. 선생님께 잘 인사드리고. 선희의 말에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형. 내가 있잖아. 민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등굣길, 아이들을 배웅하는 다른 어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이제는 남의 애들까지 데려와서 키운대. 자기 처지도 모르고 남편이 도망간 것도 다 이유가 있었나 봐. 불쌍한 애들, 저러다 다 망하겠네. 선희는 마치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당당히 걸었다. 동사무소에서 복지상담사를 만났다. 선희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힘든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퇴근 후 선희는 평소처럼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나갔다.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잠시도 쉴 틈 없는 하루였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민수가 말했다. 안 돼.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준호는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었고 민수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은이와 민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놀았다. 어느 날 밤 선희는 준호가 몰래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야, 왜 그러니? 엄마, 우리 진짜 엄마처럼 또 가버리는 거 아니죠? 선희는 준호를 꼭 안았다. 절대 안 그래. 약속할게. 그날 이후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선희 씨네 애들 요즘 많이 밝아졌더라. 그래도 대단해. 저렇게 4명을 다.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는 선희를 기다렸다. 때로는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 어머님 너무 힘드시죠? 에이, 내가 언제 손주 넷 키워볼 줄 알았나. 이게 다 복이지. 선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네 아이의 얼굴을 하나씩 쓰다듬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모두.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선희는 다짐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것이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행복이었다. 새벽이 오면 또다시 시작될 고된 하루.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6 식구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선희는 오늘도 힘을 낸다. 매일 아침 선희는 아이들의 등교를 배웅한 후 곧바로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다. 거리를 쓸며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생각했다. 선희 씨, 요즘 더 힘들어 보여요. 같이 일하는 김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점심시간 선희는 항상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먹었다. 나머지는 저녁에 재활용품을 모을 때 먹기 위해서였다. 어머, 저기 봐. 또 쓰레기 주우러 다니네. 저러고도 애들 4명이나 키운대.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이 선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준호는 점점 더 책임감 있는 형이 되어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다. 민수는 준호를 진짜 형처럼 따랐고 지은이와 민재는 항상 붙어다니며 서로를 위로했다. 엄마, 우리도 크면 엄마처럼 될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선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준호와 민재의 친모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선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시나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오히려 법적으로 당신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하네요. 자신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그날 밤 선희는 준호와 민재를 특별히 꼭 안아주었다. 엄마, 우리 진짜 엄마 왔다 갔어요? 준호가 물었다. 응.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수군거림 대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을 애들이 너무 바르게 잘하네요. 어머니는 매일 저녁 현관에서 선희를 기다렸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피로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야. 파주의 작은 반지하 집.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매일 밤 6 식구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선희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선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준호, 민수, 지은이, 민재. 네 아이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고마워, 우리 아이들. 선희는 속삭였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힘들어졌지만 더욱 의미 있어졌다. 새벽이 오면 또다시 시작될 하루.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파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선희는 계속해서 이 작은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파주의 작은 반지하 집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선희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호와 민재가 가족의 일원이 된 지 몇 주가 지났고 그들의 존재는 이미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준호야, 민재야, 일어나세요. 선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두 아이가 눈을 비볐다. 옆에서 민수와 지은이도 몸을 뒤척였다. 아침 식사 테이블은 이전보다 더욱 북적거렸다. 선희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가 평생 이렇게 큰 가족을 돌볼 줄이야. 선희는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숨겨져 있었다. 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엄마, 오늘은 제가 동생들 데리고 학교 갈게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선희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작은 제스처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집을 나서며 선희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비판적이었다.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자기 처지도 모르고 불쌍한 애들 저러다 다 망하겠어. 그 말들이 선희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다. 직장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김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은 잘 해낼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어 홀로 남을 때면 선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새우며들었다. 재정적인 부담은 날로 커져갔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가 방에서 나와 그녀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날이 갈수록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민수는 준호를 진정한 형으로 받아들였고 지은이는 민재를 따라다니며 놀았다. 어머니도 점차 새로운 손주들에게 정을 붙여갔다. 우리 준호, 민재가 온 뒤로 집안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선희는 미소 지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작은 기쁨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다. 선희는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환경미화원 일과 재활용품 수거를 병행하며 그녀는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엄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다. 그래, 엄마. 우리가 집안일도 하고 민수도 거들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우리 아이들. 하지만 너희는 공부에만 집중하렴.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었고 민수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은이와 민재도 자신들의 방을 정리하는 등 작은 일들을 도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선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파주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다.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들만의 작은 세상. 선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선희의 꿈이었고 그녀의 희망이었다. 세월이 흘러 선희의 아이들은 어느새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 지은이와 민재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파주의 작은 반지하 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네 아이의 교육비는 날로 부담이 되어갔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결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민수도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은이와 민재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선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선희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희는 밤늦게까지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녔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 일도 했다. 저기 봐, 애들까지 일하게 만드네. 불쌍해서 어쩌나. 저러다 애들 인생도 망치겠어.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들이 선희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가족들은 작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포기했고 민수는 학원을 그만뒀다. 지은이와 민재는 생일 선물 대신 저금통에 돈을 모았다. 엄마, 우리 이번 달 정기세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선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았다.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혹시 아이들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남편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다. 아니, 그냥 우리 지은이가 참 예뻐서. 선희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키워갔다. 우리 가족이 최고야. 민재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불쑥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했지만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엄마, 저 취업하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갈게요. 선희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아니야, 준호야. 네가 꼭 가고 싶어 했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결국 선희는 밤에 추가로 일자리를 더 찾았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을 했다. 준호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준호를 배웅하는 날,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이듬해 민수도 서울의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1년 뒤 지은이도 서울로 떠났다. 집에는 선희와 어머니 그리고 민재만이 남았다. 엄마, 저도 언젠가는 형들처럼. 그래, 우리 민재도 꼭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빈집을 바라보며 선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움과 외로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저기 봐, 애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네.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이웃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선희는 이제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모일 거예요. 선희는 매일 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의 미래를 그렸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었다. 파주의 작은 반지하 집. 이제는 조용해진 그곳에서 선희는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재활용품을 주웠고 낮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선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는 매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희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엄마,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엄마, 저 아르바이트 자리 구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할게요. 그런 말들이 선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선희의 삶은 여전히 고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살아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파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언젠가는 값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서울의 번화가, 화려한 넌사인과 높은 빌딩들 사이로 준호, 민수, 지은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파주를 떠난 지 5년,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형, 오늘 면접 잘 됐어? 민수가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학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지은이가 형제들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오빠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선희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준호는 우연히 한 중고차 딜러십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성실함과 친화력은 곧 사장의 눈에 들었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민수야, 지은아, 나 정직원 됐어. 준호의 기쁜 소식에 세 남매는 작은 술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형, 축하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열심히 일했고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그는 매달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 되었다. 준호 씨, 자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사장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진심을 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동생들도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왔다. 민수야, 너는 정비팀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지은아, 너는 격리 쪽으로 가보면 좋겠어. 세 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익히고 경험을 쌓았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만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다. 민수와 지은이의 눈이 빛났다. 그래요, 오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매주 일요일 유일한 휴일에 모여 사업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영업을, 민수는 정비를, 지은이는 재물을 맡기로 했다. 우리 엄마한테 아직 말하지 말자. 다 성공하고 나서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자. 지은이가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매주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밝은 목소리를 냈다. 3년이 지났다. 준호는 이제 딜러십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민수는 정비팀의 리더로 지은이는 재무팀의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었다. 준호 씨, 자네 참 대단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어느 날 사장이 준호를 불러 말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과 동생들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직접 딜러십을 열고 싶다는 것, 하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솔직히 말했다.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장이 입을 열었다. 좋아, 준호 씨. 내가 도와주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사장님? 자네와 동생들을 보면서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자, 이렇게 하자. 사장은 준호와 그의 동생들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5년 안에 투자금을 갚고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날 밤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민수와 지은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엄마한테 아직 말하지 말자.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직접 보여드리자. 지은이가 제안했다. 다음 날부터 세 남매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낮에는 기존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들의 사업 준비를 했다. 형, 이 위치 어때? 강남 중심가야. 민수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거야.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재무 계획을 세웠다. 피곤함도 잊은 채 오직 꿈을 향해 달려갔다. 드디어 그들의 딜러십 희망 모터스가 문을 열었다. 개업 첫날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허나 처음에는 고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만의 영업 비법을 발휘했고 민수는 최고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은이는 철저한 재무 관리로 회사의 안정을 책임졌다.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희망모터스? 거기 서비스 정말 좋다더라. 중고차인데 새 차 같아 정비가 일품이야. 1년이 지나자 희망모터스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딜러십으로 떠올랐다. 2년째에는 분점을 낼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형, 우리 정말 해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우리는 아직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목표는 기억하지?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이었다. 5년이 지났다. 희망모터스는 이제 전국 체인을 가진 대형 딜러십이 되었다. 준호, 민수, 지은이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다. 우리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민수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각자 최고급 차를 준비했다. 준호는 벤츠, 민수는 BMW, 지은이는 아우디. 모두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고 정비한 차들이었다. 파주로 향하는 길, 세 남매의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가 우리를 알아보실까?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엄마의 자식들이잖아. 준호가 대답했다. 파주의 익숙한 거리를 지나며 그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마침내 그들은 낡은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다. 세 대의 고급차가 좁은 골목에 멈춰 서자 주변 이웃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기 봐, 누가 왔나 봐. 어머, 저렇게 비싼 차들이 왜 여기에. 준호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수와 지은이도 뒤따랐다. 현관문 앞에 서서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선희가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더욱 하얘졌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말했다. 선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세 자녀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저 민수야, 지은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남매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우리가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선희는 흐느끼며 아이들을 안았다. 정말 너희들이 맞구나. 이웃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들이 비웃고 무시했던 가족이 이제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집이라고? 선희가 물었다. 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새 집이요. 이제 엄마는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서로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마의 사랑에 보답할 차례예요. 지은이가 덧붙였다. 선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잠시만요. 할머니도 모시고 가야 해요. 선희가 말했다.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할머니를 모시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과거의 고난은 끝났고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마치 이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것처럼. 세 대의 고급차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이웃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이 정말 선희 씨 아이들 맞아? 세상에 정말 대단해. 선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 정말 해냈구나.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 민수,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파주를 벗어나는 고속도로에서 세 대의 차는 나란히 달렸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순간이었다. 가족이 하나 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 순간. 선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파주의 작은 골목길을 달리던 세 대의 고급 차량이 낡은 반지하 집 앞에 멈춰섰다. 준호, 민수, 지은이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저기 봐, 선희 씨 애들이 돌아왔나 봐. 세상에,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이들. 선희가 속삭였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선희를 꼭 껴안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돌아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흐느꼈다. 선희의 어머니도 천천히 나왔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재도 형제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 누나들 정말 대단해요. 이웃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후회의 빛이 어렸다. 선희 씨가 정말 대단했네.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렴치 했던 걸까. 준호가 이웃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집 안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주신 사랑과 희생 정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민수가 덧붙였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단다. 그게 내 삶의 의미였어.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선희의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구나. 우리 선희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냈으니. 민재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누나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준호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넌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지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민재야, 이건 우리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저에게요? 그래, 네 몫의 성공이기도 하니까. 민수가 말했다. 선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우리 이제 새 집으로 가볼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 이웃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선희 씨,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지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이웃들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녀의 너그러운 말에 이웃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들이 차에 오르자 준호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너도 운전해볼래? 민재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떠졌다. 저요? 그래, 이 차는 이제 내 거야.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최신형 스포츠카였다. 4대의 고급차가 파주의 거리를 달리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선희 가족의 성공 스토리를 온 동네에 퍼뜨릴 것이다. 새 집은 파주의 가장 좋은 동네에 위치한 큰 단독주택이었다. 정원이 있는 2층 집을 보며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꿈만 같구나.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새 집의 넓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선희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다. 새들의 지저귐과 상쾌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힘들고 고된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 여보, 당신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선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하나둘 정원으로 나왔다. 그들은 어머니 곁에 서서 함께 아침 햇살을 맞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기뻐요. 준호가 말했다. 선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갚았어.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파주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여기까지 왔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끈기. 그것이 바로 선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눈부신 결실을 맺었다. 파주의 작은 동네는 이제 선희 가족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선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용기의 가치를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선희는 언제나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강인하고 사랑 넘치는 어머니로, 그리고 모두의 롤모델로. 우리 삶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희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끈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다른 이야기를 클릭해 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요.